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저평가 이 기업 큰돈 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그리고 가장 성장성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앞으로의 이슈도 상당히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정말 많이 나니까요. 댓글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고, 자,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관세 협의가 진행이 좀 됐습니다. 물론 유예예요. 90일 정도.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서로의 물린 관세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상품에 물리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에 물린 거는 10%로 인하를 했고요. 이게 뭐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성명을 통해 약 14일을 기준으로 90일 동안 서로에게 관세를 대폭 유예하는 겁니다. 뭐 사실 2018년도에도 관세 유예를 90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싸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90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간에 협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경제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뭐 서로 간에 뭐 마치 화해를 한 듯한 느낌인데 화해했다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일단 90일을 미뤘습니다. 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하나는 해결됐네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또 있죠. 이거 다음 뭐가 있나요? 중국이랑 엮여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북한과 러시아를 빼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4월에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내부 논의와 외부 전문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정책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아예 없애라 이거죠. 지금 이란이랑 핵 협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1기 때보다 조금 더 압박을 가지고 협상력이 북한에 조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핵 없애면 너 뭐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보다 발달한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지원으로 군사적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할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백악관 입성 후에 북한과의 외교 재개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켓맨이라고 상당히 친근하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이 엮여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된 거를 모두가 인정을 했어요. 원래는 말만 했죠. 파병한 거 아니냐. 이거 분명 도와준 것 같은데 뭐 분명 심증만 있었고 물증이 없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부인해 오다가 최근 공식적으로 인정한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역시 우리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러시아 주말 뉴스쇼인 베스틴 에델리에서 북한 병사들이 총을 쏘고 참호를 달리며 수류탄을 던지는 장면 등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인정한 거죠. 북한도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러시아 병사는 북한 병사들이 체력도 뛰어나고 훌륭한 저격수인데다 러시아어도 빨리 배운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형제와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족이다라고 러시아가 얘기를 한 거죠. 북한 병력의 존재를 은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시동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장밋빛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뭐라고요? 북한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도 더 깊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 북한이 왜 도와주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북한이 왜 도와줄까? 물론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러시아한테 이득이 조금 더 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정치적 자산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야, 우리 봐봐. 이렇게 친해. 우리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사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 볼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얘가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힘들면 얘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야. 약간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얘랑 대화했으면 나랑도 대화해주고 나랑 대화했으면 얘랑도 대화해줘.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래서 파병을 계속 부인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라는 걸 보여주려면 인정을 해야겠죠. 나 봐라. 이렇게 형제가 도와준다. 근데 형제가 없다. 형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와주긴 했지만 사실 대외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이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푸틴은 자신이 이 전쟁을 무기한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푸틴이 자신이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유리한 의도입니까? 야, 우크라이나 너네 다른 데서 지원 없으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형제 같은 북한이 도와줘. 뭐 이렇게 조금 과시하거나 협상력을 높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북한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득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미사일 판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란에서 막 미사일 날라오고 후티 방금 미사일 날라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도 북한에 있는 미사일과 같은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계별 현대화 가업을 완벽하게 집행해 포탄 생산 실적을 평년 수준의 4배,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의 근 2배로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포탄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직접 얘기를 했죠. 북한의 포탄 생산량이 이처럼 2배,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난 이유가 뭐냐? 러시아 전쟁에 공급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득이 있으니까 러시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들어와 한다고 들어올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미사일 사줄게. 좀 도와줘라. 북한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약 20개월 동안 거의 2년 가까이 수백만 발의 포탄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공급했습니다. 돈을 쓸어 담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전쟁할 때 누가 돈 많이 법니까?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그럼 누가? 북한이 돈을 쓸어 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돈을 써주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하라는 주문은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계획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형제 그리고 우리 파병 나간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결국 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만약에 미국이랑 협의를 한다. 그럼 아시겠지만 북한도 이 미사일 판매량이 줄겠죠. 그럼 북한도 이제 뭐 해야 돼요? 러시아랑 협의를 했으면 이제 북한도 미국이랑 협의를 해야겠죠. 러시아랑 북한은 그냥 하나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협의 시작하면 북한도 협의가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왔죠. 트럼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한다 이건데 뭐 사실 지금까지 뭐 중재 안 했습니까? 했죠. 중요한 건 이젠 직접 만난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직접 대화를 제안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간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 당선되고 나서 뭐 몇 달 안에, 뭐 한 달 안에 전쟁 없앤다라고 했었죠. 근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야 푸틴이 만나자 안 그러냐 만나봐라 해서 등 떠밀었어요. 그러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나는 목요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직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나기로 서로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15일 날 또 만날 겁니다. 12일 날은 무역 협의가 진행됐고 15일 날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뭐 한 번 만남으로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완전하고 지속적인 휴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뭐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회복이 된다면 분명 그 다음 상대는 누구냐면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왜? 러시아가 아까 북한 파병했다고 했죠. 그럼 러시아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 이제 이득을 누가? 북한이 뒤에서 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가 좋아진다기보다는 사이가 덜 나빠지면 미국이 아마 북한이랑도 그 다음에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왜? 트럼프가 직접 계속 언급하던 인물이기도 하고 언급하던 국가인데 상황 분위기상 건드리지 못하다가 이 사이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기 때도 워낙에 서로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 안에 좀 직접적으로 수혜볼 기업이 어디냐면은 모나용평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갑자기 모나용평이 왜 나오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보시면 여러분 대주주가 통일교입니다. 네, 대주주가 통일교라면은 이 북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율이 45.89%죠. 그래서 대주주가 통일교 재단이구나. 그래서 이 북한과 엮여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모나용평은 루송체란 이름의 프리미엄 콘도를 분양하고 있고요. 용평 스키장 인근에 있고 600세대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잘 팔리고 있어요. 꽤나 뭐 싼 건 4천만 원 하지만 또 비싼 건도 몇십억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모나용평이 루송체 60채를 완판한다고 가정하면 4,200억 원의 매출을 거둘 수 있는데 뭐다? 가정이죠. 그러니까 아직 다 안 팔렸습니다. 근데 작년에 얼마나 팔았나 보니까 작년에 2천억 팔았어요. 사실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 가운데 약 35% 중에 본다고 한다면 731억 원이 분양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2,116억 원 중에 뭐 나머지 1,300억, 1,400억은 분양 매출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거기 안에 있는 용평 리조트 매출이나 그렇게 들어갔던 거고 그 중에서 분양 얼마 했니? 보니까 700억 한 거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3,500억 남았죠. 그래서 열심히 팔면은 충분히 성장세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평 스키장은 국제 스키 연맹이 공인한 대회 규격 슬로프만 5개가 있고요. 알파인 스키 월드컵 대회 개최지가 이제 용평 스키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겨울 다 지나갔는데 아시겠지만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가장 싸고요. 스키장은 여름에 가장 쌉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이 가장 이슈가 없을 때고 조용할 때라는 겁니다. 여름이 다가올 때가 가장 가격이 쌀 때고 겨울이 다가올 때가 가장 비쌀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살라 그러면 이미 여기 있어요. 왜? 다들 스키장 예약하고 가기 바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또는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누구라 했죠? 대주주가 통일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아까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했죠. 사실 스키장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실적이 2022년도에 최저점 찍고 그리고 나서 회복세가 1년, 2년, 3년 연속 매출액이 나와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3년 연속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거 다 빼고 이슈 다 빼고 보더라도 기업 자체의 성장도 나쁘지 않다라 봐야 되고 분양 매출이라든가 또는 이번에 스키장 매출이라든가 그 기대감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됐구나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이 NXT 우리가 흔히 이게 대체거래소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된 건데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사실 이 정도면 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아까 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했죠? 지금 270억이에요. 언제 24년도가. 현재 시총이 2천억입니다. 저는 꽤나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지금이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슈까지 엮여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은 적정 가치 대비 저평가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두고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의 상승세를 보시면 정말 높았어요. 근데 이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요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고 실적 대비해서 괜찮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용평 리조트, 흔히 이 모나용평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매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 세계 최고 스키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비성수기 때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구간이라 보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구간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러시아 다음은 누구다? 북한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도 있고 실적도 있고 성장성도 충분한 저는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도 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시장 전망,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주라든가 또는 뭐 종목까지 시장 전망까지 다 무료로 정리한 자료집을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무료예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설치를 꼭꼭꼭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10일, 8일, 7일, 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무료로 오픈하니까 궁금한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보니까 우리 채널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커갑니다.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